강력한 폭풍이 미국 남부 지역을 덮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사망자도 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00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장례식은 다음 달 9일 엄수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을 연방정부 임시 휴일로 결정했습니다. 미 동부 지역에 한파가 예고되면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24%나 급등했습니다. 50대 한인이 80대 한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50대인 장모 씨는 살인과 부양신 이어 학대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가족관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모두 179명이 숨진 무안공항 참사 현장에서는 사흘째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한국 무안공항 참사 소식은 로컬 소식에 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력한 폭풍이 미국 남부 지역을 덮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사망자도 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두현 기자가 전합니다. 깔때기 모양의 거대한 먼지바람이 회오리를 일으키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엔 나무와 가루 등이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마을이 초토화됐습니다. 지난 주말 텍사스와 조지아 그리고 미시시피와 엘라바마 등 미 남부 지역에 시속 80마일에 이르는 대규모 폭풍이 강타했습니다. 2 minutes later, everything just shifted tremendously. The wind started blowing, and then the trees just fell on top of us. This tree would have fell at the house. I don't know what would I do? What would I say? Because it's terrible. 국립기상국은 이번 토네이도로 주민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 수백 채가 파괴되고 8만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Emergency management is out here today, and we've got, of course, you got Porter, you got all the county officials, the sheriff's office, you got the Department of Public Safety, you got TxDOT on the way. 한편 토네이도로 인해 미 전역에서 7,000건 이상의 항공편 지연과 200건 이상이 취소되면서 공항에는 발목 낀 연말 여행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지속된 겨울 폭풍이 잇따르면서 국립기상국은 올해가 미국 역사상 2번째로 많이 토네이도가 발생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겨울 평균 기온이 높아질수록 토네이도 발생이 늘어나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풍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00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장례식은 다음 달 9일 엄수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을 연방정부 임시 휴일로 결정했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선언으로 북미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1994년. 북한을 전격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담판하고 북미 대화 물꼬를 트게 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미국 카터 재단은 카터 전 대통령이 오랜 암 투병 끝에 현지 시간 29일 타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향년 100세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1978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해 역사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주선했고 So let us now lay aside war. Let us now reward all the children of Abraham
who hunger for a comprehensive peace in the Middle East. 핵무기 감축을 위해 1979년 소련과 2단계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이란 강경파에 점거당한 미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에 실패하면서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역할은 오히려 퇴임 후 빛났습니다. 국제평화의 전도사로 나선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을 3차례나 방문했고 수단과 세르비아, 보스니아 등 분쟁 지역에서 중재자를 자처했습니다. 이런 공로로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비범한 지도자, 정치인, 인도주의자를 잃었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다음 달 9일을 국가 애도일로 지정하고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도록 했습니다. He understood that outside of politics, outside of policy, there's a person on the other side. And if we can appeal to that person, we can get things done and we can create a better future. 각국 정상들도 평생 평화를 위해 싸운 고인의 삶이 모두에게 영감을 주길 바란다고 애도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미 동부 지역의 한파가 예고되면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2월 인도분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장중한 때 24%나 급등했습니다. 겨울철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은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추위로 천연가스가 생산되는 유정이 얼어 공급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다음 달 동부와 중부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특히 1월 중순경에는 한파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토요일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뉴욕 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H-1B는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회사들도 H-1B 소지자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를 둘러싼 측근들 간의 내전에서 H-1B 비자 보호를 주장해온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에 대해 강경 보수 트럼프 측근들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온 트럼프 당선인의 기존 기조와 상반되는 움직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50대 한인이 80대 한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LA 클레어몬트 경찰국은 56세 장준석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사람은 82세 경장 씨로 지난 1일 클레어몬트 지역 주택가에서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 치료 후 인근 양로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23일 오전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사망 원인이 두부 외상 후유증으로 밝혀졌고 유력한 용의자로 장준석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살인과 부양 시니어 학대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가족관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음 주쯤 공식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가짜 경찰복으로 위장한 강도단이 LA 한인타운에서 10만 달러를 강탈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 한복판 윌셔와 버몬트 교차로 부근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총 등으로 무장한 4명의 용의자가 아파트에 침입해 주민 1명을 폭행하고 현금과 보석 등 10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용의자 3명은 경찰복과 흡사한 검은 유니폼에 스키 마스크를 착용했고 나머지 1명은 회색 후드티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도 용의자들의 신원 확보에 나선 경찰은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지역에서 경찰이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하는 극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포틀랜드 경찰국은 지난 월요일 밤 9시쯤 링컨 메모리얼 파크 인근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은 옆으로 기울어진 채 강한 불길에 휩싸였고 이후 소방관들이 도착해 앞유리를 깨고 갇혀있던 운전자를 구출했습니다.
공개된 경찰 바디캠 영상에는 경찰이 운전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델레이 비치에서 소방차와 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오전 10시 45분쯤 이스트 애틀란틱 거리와 레일로드길 교차로를 지나던 소방차가 브라이트 라인 열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방관 3명과 승객 1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후 모두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경찰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펄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직 유한양행 전용 뉴질랜드 사슴 농장의 최상급 통로경과 유한양행 전용 인삼 농장의 6년근 통홍삼, 엄선된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한국식약처 우수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시설에서 만든 활력 증진 천수단, 그리고 전녹용 홍삼과 전홍삼. 213-738-1188 셀리온.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무안공항 참사 소식입니다. 모두 179명이 숨진 참사 현장에서는 사흘째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탑승자 가족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텐데요. 무안국제공항에서 신정은 기자가 전합니다. 네, 어젯밤 일부 유족들은 인근 목포대학교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서 머물거나 아니면 신원 확인을 기다리는 유족들은 이곳 무안공항에서 머물면서 밤새 대기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지문대조 등을 통해 시신을 수습한 희생자 179명 가운데 164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15명은 가족들의 DNA 정보를 이용해 신원을 특정하고 있는데 당국은 오늘 오전 중으론 신원 확인 작업이 끝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원 확인이 완료돼도 시신의 훼손 상태가 심한 경우가 많아서 복원하는 데는 일주일 이상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족 협의회는 희생자들의 시신이 어느 정도 복원될 때까지 장례 절차를 중단하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179명의 시신은 임시 안치소인 무안공항 경납고에 옮겨져 있는데 당국은 시신 보호를 위해 냉동 컨테이너 11대를 투입했고 75구를 컨테이너에 안치해서 보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합동분향소는 이곳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인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이 됐었는데 그러나 유족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무안공항에도 분향소를 마련해달라는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오늘 오전부터는 이곳 무안공항 1층에도 희생자의 영정사진과 위패가 마련된 분향소가 설치됩니다. 사고 현장에선 온전히 수습하지 못한 희생자들의 유해와 유류품 등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과 현장 감식이 오늘 오전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무안공항에서 SBS 신정은입니다. 네, 이번 참사를 키운 요인의 하나로 사고 여객기가 충돌했던 방위각이라는 구조물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활주로 끝단에 설치돼 여객기의 착륙을 돕는 일종의 안테나 시설인데 전파를 이용해 여객기가 활주로 중앙선에 맞춰 내리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무안공항에서는 이 구조물이 콘크리트가 포함된 둔덕 형태로 설치돼 사고 충격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지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고 여객기가 동체 착륙 이후 처음으로 충돌한 로컬라이저, 방위각 시설입니다. 충돌 순간의 충격을 보여주듯 여객기 잔해 옆으로 파괴된 방위각 시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에 붉은색 안테나를 세운 형태로 얼음키를 훌쩍 넘는 둔덕에 돌출 형태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사고 영상을 보면 방위각 시설과 충돌 직후 동체가 분리되고 화재가 발생하는 모습이 관찰돼 이 구조물이 참사를 키웠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위각 시설은 통상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에 대비해 부러지거나 접히기 쉬운 형태로 설계됩니다. 지금처럼 아예 이렇게 콘크리트로 하고 거기다가 흙으로 덮어놓고 하면은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부딪혀가지고 동체가 이렇게 막 동강이 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물을 굳이 거기다가 만들지 않는 거죠. 무안공항은 활주로 끝단 이후부터 지면이 아래로 기울어져 있어 활주로와 방위각 시설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둔덕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활주로 끝에서 약 251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그 뒤로 공항 울타리 역할을 하는 외벽, 그 너머엔 들판이 있습니다. 높고 단단한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아니었다면 여객기가 공항 울타리를 뚫고 나가 서서히 멈추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방위각 시설이 참사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자 구체적인 사고 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권준입니다. 이번 사고 직전 항공기 조종사와 관제탑 사이에 오간 교신 내용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조종사는 분명하게 조류와 충돌했다고 밝혔고 관제탑과 여객기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사 직후 제주항공 여객기 오른쪽 엔진 쪽에 무언가와 충돌한 듯 불꽃이 튀는 영상이 공개되자 사고 원인이 버드 스트라이크, 즉 조류 충돌인 것 같다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아침 시간 9시경이면 새들이 먹이 활동을 해서 이제 많이 때로 움직입니다. 새들이 흡입이 되면서 엔진 추력이 손실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런 추정을 뒷받침하는 관제탑과 제주항공 여객기 조종사 간 교신 내역 일부를 국토부가 공개했습니다. 제주항공 7C2216편이 착륙 허가와 함께 남쪽 01 활주로를 향해 하강하기 시작하고 3분 뒤 조류 활동에 주의하라라는 관제탑의 교신이 전해졌고 이 교신 2분 만에 조종사는 비상 상황을 뜻하는 메이데이 선언을 3차례 외쳤다는 겁니다.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인한 비상 선언 및 복행을 통보하였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세 번 선언했고요. 버드 스트라이크, going around 용어를 썼습니다. 착륙 시도를 접고 고도를 높이던 항공기는 급히 방향만 바꿔 반대편 활주로 북쪽을 통해 활주로 3분의 1 지점에 접지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사고 직전 관제탑과 여객기 간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관제사하고 지시 유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소통이 좀 원활치 않고 단절되고 그렇게 착지를 하고 충돌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된 걸로. 사고 당시 상황이 기록된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 이른바 CVR 등 항공기 블랙박스는 김포공항 시험 분석센터로 넘어가 정밀 분석에 들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도 기체와 사고 현장 주변 합동 감식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다시 무안공항 참사 소식입니다. 세계 각국의 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사고 원인 조사를 도울 예정입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미사에서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가까운 동맹인 한국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면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협조는 우선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를 통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NTSB는 사고 여객기 제조사인 보잉과 연방항공청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이끌고 입국해 사고 원인 조사를 지원합니다.
특히 사고의 열쇠를 쥔 비행자료 기록 장치 FDR이 일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국내 분석이 어려울 경우 NTSB가 조사를 맡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항공 선박 사고를 포함해 민간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연방정부 조사 기관입니다. So we will have an answer. It may not be as fast as the media want, but fortunately in this tragedy, it is in an airfield that's not over the sea. 미국에서도 지난해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가 18,000여 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새를 포함한 야생 동물들이 항공기에 점점 익숙해지는 반면 항공기 엔진은 소음이 줄고 출력이 커져 동물들이 피하기 어려워졌다고 연방항공청은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 충돌 사고 관점에서 보면 항공사들이 서너 개 구형 엔진이 달린 여객기를 더 효율적인 엔진 2개가 달린 여객기로 교체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한국 정부가 해당 기종을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에서 보잉 주가가 2% 안팎 하락했습니다. 참사 이후 처음 열린 오늘 증시에서 보잉 주가는 개장 직후 4% 이상 떨어졌다가 점차 하락폭이 줄면서 2% 안팎 내렸습니다. 보잉 737-800 기종은 전 세계에서 4,400대가 비행하면서 전체 민간 여객기 중에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렸던 코로나19 발견 5년을 맞아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의 원인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2월 31일 WHO 중국 사무소는 우한시에서 바이러스성 폐렴 사례를 처음 발견했다고 5년 전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의 자료를 공유해달라며 이는 도덕적, 과학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중국의 조사팀을 파견해 야생동물 관련 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접근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내일부터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위반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위반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내일 저녁 6시부터 오는 1월 1일 밤 11시 59분까지 주 전역 고속도로에 순찰 인력을 늘려 과속과 음주운전 등 교통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월 2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E2 갤러리에서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1월 1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는 프리즘 오브 타임스로 이미정과 도예가 이근순, 박릴리, 곽설리 씨가 참여한 4인 전시입니다. 뉴욕시에서 내년 1월 중순 후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수거될 예정입니다. 시 청소국은 지역별 재활용품 수거 날짜에 맞춰 트리를 수거하며 트리를 버릴 때에는 장식을 모두 제거하고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영업 중이던 한인 식당이 전 종업원에게 피소당해 4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소송은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전 종업원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을 했다며 업소 주인을 상대로 10만 달러 이상을 제기했으며 30여만 달러는 벌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내년 1월 1일 새벽 1시까지 불꽃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새해에는 특별히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수요일 새벽 1시까지 불꽃놀이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꽃놀이는 평일이나 7월 4일 독립기념일 등은 자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U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U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기아 다운타운 LA에서 여러분의 다음 차량을 만나보세요. 500대 이상의 신차와 인증된 중고차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드립니다. 처음 구매하시는 분부터 다양한 신용 점수를 가진 고객분들까지 한국인 매니저 애덤 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특별 혜택도 마련돼 있으며 렌터카나 라이드쉐어 차량을 이용 중인 고객님께도 도움을 드립니다. 가솔린,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기아 다운타운 LA에서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한국인 매니저 애덤 김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